오늘 영상은요, 저작권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많이 퍼져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퍼가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인간 간다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분들,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한국 축구 팬이라면 저작권 신경 쓰지 말고 쇼츠로 만들든 스트리머 분들이 라이브에서 틀어주시든 자유롭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도 굳이 안 남기셔도 돼. 어차피 제 면상이랑 목소리 나오니까. 오늘 이 내용은 전 국민이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인간 간다요. 오늘 이번에 대한축구협회의 정체 요거를 조사하면서 저번 주 한숨이 계속 나오더라고. 지금까지 이런 꼬라지들이 있었구나. 여러모로 커뮤에서 도는 말들도 검증을 하고 일반 네티즌들이 얘기하던 것도 검증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아닌 것도 너무 많았고요. 사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아닌 것도 있고 막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북중미 월드컵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우리나라 이제 선수단에 입국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도 며칠 전에 입국을 했죠. 그리고 오늘 7월 2일 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뭐 짐 챙기러 왔나 봐요. 맨 앞에 이제 박항서 감독님, 박항서 응원단장님을 맨 앞에 이제 수비로 앞세우고 옆에는 조현우 골키퍼를 수비로 또 옆에 두고 인천공항에 이제 입국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봤는데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홍명보 감독이 아닌 박항서 감독님 얼굴이 딱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다가는 뭐를 던지기도 쉽지 않고, 물론 던져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현장에 있던 경찰분들이 이미 던질 수 있고 뭐 던질 만한 거 그런 거 뺏었대요 다. 아무리 이제 분노가 가득해도 함부로 누군가한테 상해를 끼치고 이런 것도 지양해야죠. 그쵸? 자, 어쨌든 대한민국 이번 월드컵 역대급 개꿀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32강을 못 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재 한국 축구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이 한국 축구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수많은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 신뢰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대한축구협회, 줄여서 축협 집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대한축구협회 개혁 다들 원해요 지금, 그죠? 대한축구협회를 갈아엎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 굉장히 많은 또 한국 국민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염원하고 있고 원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개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국회가 조지면 되는 거 아니야? 특검?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비리 같은 거 파헤치고 막 검사들이 막 그 박스 들고 가가지고 막 서류 같은 거 막 꺼내 나오고 막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정몽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회장으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정몽규 회장이에요 지금.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죠 동시에. 자, 근데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왜 자꾸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정몽규 회장의 권력은 도대체 얼마나 막강하길래 작년 2025년에 또 축구협회의 또 회장이 돼서 4연임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오늘 이 대한축구협회의 개혁, 이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대한축구협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일단 대한민국 축구의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본인들이 축구를 뛰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어디 대회를 나가고 이런 거를 준비할 때 하는 행정, 이거를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하는 거예요. 피파라고 하는 국제축구연맹이 있어요. 그리고 AFC라는 아시아축구연맹도 있고요. 이런 축구연맹들 안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대한민국의 축구를 대표해서 행정을 하는 그 대표하는 기관, 이거로 들어가 있는 게 대한축구협회인 겁니다. 그쵸? 각 나라마다 협회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어 지금. 아니, 저 대한축구협회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일처리도 거지같이 하고 지들 헤쳐먹기만 하고 인맥으로 헤쳐먹기만 하고 이러니까 한국 축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일처리하는 게 거지같이 뭐 한 게 좀 있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하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이 꽤 많아요. 우리가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짜증나고 문제가 있고 개혁의 대상인 건 맞는데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어야 돼요. 존재 자체를 뭐 해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존재는 해야 되는데 일을 똑바로 하게끔 이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게 문제죠. 그죠? 대한축구협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청소년 뉴스라던가 뭐 뉴스팀 이제 국가대표도 대한축구협회가 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대표도 이제 여기서 하고 뭐 국내 대학 초중고 축구리그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K1, K2
K2 있죠. K리그 대한민국 이제 뭐 전북현대라던가 울산 HD라던가 K1, K2까지는 대한민국 프로축구 연맹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해.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라 하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하는 건데 나머지 K3에서 K7, 이제 K3부터 K7은 사실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생활축구, 동호회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나가고 조금 이제 실력 좋은 선수들 올라가고 세미 프로도 있고요. 그렇죠. 준 프로도 있고. 요런 데는 또 대한축구협회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K1에서 K7까지 전부 다 프로축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K3에서 7까지는 대한축구연맹이 해야 됩니다. 월드컵 유치도 당연히 여기서 하고요. 자, 이런 일 중요하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알았어. 아,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짜증나고 일처리 거지같이 해오고 뭔가 의혹도 많고 의심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존재하긴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개혁이 되어야겠구나. 자, 근데 벤투 감독 이후에 그리고 클린스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출하는 과정, 홍명보 감독 선출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좀 간다요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개빡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왜 지금까지 저렇게 고이고 썩었을까? 왜 지금까지 개혁을 안 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거는 간다요랑 이번에 간다요 컴퍼니의 작가진들이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정몽규 회장만 얘기하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얘기가 겉도는 거야, 자꾸. 자꾸 이거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문제더라고, 이게. 깊이 들어가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한축구협회 안에 정몽규 회장의 인맥만 거의 다 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좀 이상한 좀 그 찌라시도 많고 커뮤충들 특징이 또 있지도 않은 거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몰아가면서 자기 똑똑하다, 자기 글 막 좋아요 존나 받고 막 이런 것도 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들이 많이 퍼져 있어.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까야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문제 그 자체, 그거를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알아야 실제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지 좀 계산이 되잖아요. 자꾸 근데 딴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계산이 안 돼요. 오늘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제가 사실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냥 축구계도 아니야. 체육계 전체의 문제야. 이거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거 체육계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괜히 또 내 욕하는 사람만 늘어나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얘기할 건 해야 되니까. 간다요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정치인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치인을 믿냐. 그리고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저 이런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라는 껍데기 속에 어떤 개수작과 설계가 숨어 있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항상 얘기해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거야,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양궁은 상관없지 않냐?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양궁협회 회장이 지금 정의선 회장께서 잘했어, 지금.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나중 가서 내려왔어요, 이제. 나이를 먹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회장이 왔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존나 많아, 양궁협회. 그때 가서 터졌어.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지금 괜찮으니까 상관없다.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썼고 축구협회도 썼고 다 썩는 거야. 겉으로 껍데기로 괜찮으니까 넘어가지고. 홍명보 감독 이번에 8강 4강 갔어. 괜찮아? 넘어가죠? 그런 것 때문에 축구협회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적 좋으면 괜찮다.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면 괜찮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뒷구녕으로 헤쳐먹는 존나 많아. 근데 국민들이 졸라 기분 좋고 개쩌는 정말 괜찮은 뭐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축구 팬분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실 뭐 내가 정치에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다. 어떤 이런 행정이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런 정치 권력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축구협회나 이런 구조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물론 어렵지. 다 알 수도 없고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오늘 그래도 간다요가 나름 축구협회가 개혁되기 어려운 이유들 그리고 개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도 않다. 있기는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우선 이걸 이해해야 돼요. 대한축구협회가 공기관이 아닌 거 아시나요 혹시? 이거 축잘할 분들은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 대한축구협회가 민간기관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공기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이에요. 근데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 사단법인과 일반 법인의 차이가 뭐냐? SK나 삼성 같은 일반 법인은요. 단순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근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영리 목적인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축구협회처럼 사단법인이 있어요. 얘네도 돈 벌어요.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본인들이 스스로 예산에 써야 되고 축구 행정을 위해 써야 되고 축구 발전
발전을 위해 써야 되고 그런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영리 목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배당금으로 받아먹고 성과급으로 받아먹고 막 뿌리고 돈잔치 열고 이런 게 영리 목적인 거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거를 축구를 위해서만 쓴다?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을 그거는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다. 당연히 비영리 법인입니다. 일반 법인들처럼 뭐 주주들한테 배당금 주고 수익 배분하고 이게 안 되는 법인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운영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단법인인 대한축구협회가 해체되잖아요. 그럼 그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돼요. 정몽주 거도 아니고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체육 관련되어 있는 다른 비영리 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자산들이 국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대한축구협회가 영리 목적을 띠고 있는 법인은 아닌데 사단법인이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대부분을 여기 들어가 있는 몇몇 사람들은 지금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저 자리를 너무너무 원하고 그러는 사람들과 정몽규 회장이 서로 뭉쳐서 지들 멋대로 해먹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추정 요런 게 있습니다. 이제 또 고소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잘해야 돼요. 의혹이 있고 추정이 있다.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또. 자,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그쵸?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문제야 지금. 정부가 일일이 얘네들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사단법인인데 정부 조직도 아닌데 막 들어가서 막 일일이 따지고 갈아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있어요 일단. 자, 그리고 아시죠? 축구협회 국정감사하고 막 정몽규 회장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국정감사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지금. 아시죠 이거? 재작년인가 했었잖아요. 홍명보 감독 선임하고 나서. 기억나시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지들 표 받아 먹으려고 이제 다른 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거부터 하려고 쇼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정몽규 회장도 나오고 홍명보 감독도 나오고 그리고 박문성 해설위원, 박주 위원장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국정감사를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아닙니다. 현안질이에요. 현안질. 특정 이슈가 터졌어. 공익을 위배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터졌어.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자료도 많이 주고받고 그러지도 않아. 국정감사가 아니라서.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법인. 만약에 이 대한축구협회를 국정감사를 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불렀다? 그럼 피파가 지랄할 수도 있습니다. 피파의 눈치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보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보고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어. 불러내가지고 지랄하는 건 되는데 불러가지고 지랄하는 것까지라는 거야. 지랄을 했으면 그 지랄한 다음에 이제 야 내가 이제 지랄했고 너네 이렇게 받고 강제로 이제 받고 빨리 말 들어.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쇼하는 거야. 지들도 알아. 저 국회의원 저 인간들도 지랄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지만 국민 여러분 저 열심히 지금 축구협회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좋아해주고 기억해주겠지. 요거를 노리고 하는 거지. 저것들도 지금 실질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국회도. 요걸 또 아셔야 된다. 자, 아무튼 간에 실질적으로 지랄만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어찌됐든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그리고 등등을 불러가지고 이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2024년 9월에 했어요. 그 9월에서 3달 뒤였던 12월 2024년 12월에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계엄령을 때리고 이 축협에 대한 개혁 이런 거 이제 사실상 나가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당시에 이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에 속하는 부처죠. 문화체육관광부 줄여서 이제 문체부라고 합니다. 문체부가 이제 축구협회 감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감사가 뭐예요? 얘네 일 똑바로 하는지 예산 편성 똑바로 하는지 해쳐먹은 거 없는지 횡령한 거 없는지 배임한 거 없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들쑤셔가지고 한번 조져보겠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정부가 이제 개입해가지고 막 갈아엎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개입할 수 있냐면은 축구협회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꽤 많이 받더라고 이거. 자, 2022년 기준입니다. 22년 1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전체 예산이 무려 1249억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정부 보조금만 366억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자꾸 딴소리 하는데 스포츠 토토 있죠, 복권. 이거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가 대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이 스포츠 토토가 수익이 생기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 각 법에 따라서 각 체육단체들로 이제 지원하는 돈으로 분배돼서 들어갑니다. 결국에 스포츠 토토도 공적
공적 자금이에요. 결국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스포츠 토토에서 돈 번 게. 축구협회 예산 1249억 중 정부 보조금은 366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366억 플러스 스포츠 토토 221억. 그래서 도합 무려 40몇 %입니다, 이게. 1249억 중에 전체 5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축구협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협회는 공적 자금이 굉장히 지금 투입되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66억도 아니에요. 500억이 넘어가. 거의 600억이야. 거의 600억. 그래서 정부에 돈이 들어가니까 문체부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감사도 못했을 겁니다. 문체부가. 나머지 돈은 어디서 벌어오나요? 좋은 질문이야. 이제 티초가리 팔아먹고. 그렇죠. 유니폼 팔이하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 뭐 아디다스 나이키 여기서 이제 돈도 받아먹고 뭐 여러 가지 광고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렇지. 만약에 국내에서 하는 홈 경기가 이제 국제대회가 열렸다? 그럼 뭐 친선 경기든 뭐든 간에 예선전이든 뭐든 그런 거 티켓 팔아먹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가 벌어먹는 돈이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고 공적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체부가 이제 조졌어요. 감사를 했어. 근데 감사를 했는데도 축구협회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무런 끄떡이 없어요. 감사해봐. 감사해서 니들이 어쩔 건데?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런 거. 아무 끄떡이 없어요. 개 같은 거. 실제로 문체부가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어요.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제대로 징계가 됐는지도 몰라. 왜? 문체부가 감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도 징계를 하는 게 강제가 안 됩니다. 징계가 강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피파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대한축구협회를 포함해서 각 축구협회는 절대 정부나 제3자 세력들로부터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축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자기들의 지지율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축구 선수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 맞죠? 맞기는 맞잖아요. 그죠? 정치 권력이나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축구 선수들이 쥐락펴락되고 그러면 안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인 거예요. 지금. 자, 딱 선관이야 지금. 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지금 비슷한 이슈예요. 지금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유는 있어요.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선거가 쥐락펴락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외부기관이 얘네들을 감사하거나 개입하거나 조지거나 이런 걸 못하게 막아놨고 헌법상 독립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인 거야. 근데 또 얘네가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독립되어 있어서 고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피파가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도 고이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축구협회 문제는 정치적이라서 살짝 정치적으로 말을 해야 돼. 굉장히 많은 축구팬분들, 축구인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이거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야. 지금 실제로. 자, 피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국제 스포츠 문화, 국제 축구 문화, 국제의 어떤 이 스포츠 축구 경기를 통한 평화의 상징적인 어떤 친선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만든 게 월드컵인데 여기에 정치 권력이 개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거예요. 각 국가별로 축구협회가 따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정치 세력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고이고 썩어도 지금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체부가 축구협회한테 야, 우리가 감사를 해봤는데 얘네 문제가 있어. 징계해. 징계하라는 게 강제가 아닙니다. 징계했으면 좋겠어. 물론 판단은 니네 축구협회가 하겠지만 얘를 징계했으면 좋겠어. 요런 거야. 아주 요런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요런 현실이 있다. 자, 만약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문체부 상남자답게 조까 그러면서 그냥 강제로 야, 징계 안 해? 하면 국가 예산 같은 거 이제 정부 보조금 막 300억 넘게 들어가는데 다 이제 빵꾸 한번 내줘? 이렇게 한번 가야 된다. 강력한 어떤 추진력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음 월드컵 출전 피파가 막을 겁니다. 다음 월드컵 나오기 싫어? 이렇게 나와요. 자, 실제로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에 가면 이란과 사우디, 이라크 사이에 쿠웨이트란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석유 부국이에요. 걸프국이죠. 자, 근데 2015년에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축구협회를 정부가 이제 통제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꿉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피파가 쿠웨이트 자격정지를 때립니다. 당시에 2015, 16년, 1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2018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월드컵 예선전을 해야 됐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그거 싹 다 몰수패시킵니다. 몰수패가 뭐냐? 경기를 했어도 경기를 안 했어도 내가 경기를 이겼어도 다 진 거예요. 다 진 거로 싹 다 진 거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3대 떡으로
축구로 진 거로 처리해요. 그래서 2016년 3월에 우리나라랑 쿠웨이트가 원래 경기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어. 원래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을 이때 좀 이제 쿠웨이트랑 초반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를 우리가 안 하게 돼요. 대한민국은 쿠웨이트를 3대 0으로 이깁니다. 경기를 안 했는데 이게 지금 피파가 하는 징계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정몽규 회장을 국회의원들이 데려다 놓고서 앉혀놓고서 개거품을 물고 지랄을 해도 축구협회 내부 관계자들은 다 알아요. 쟤네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차피 쟤네는 지금 지들 지지율과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쇼들을 하는 거지 쟤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여기서 프랑스 얘기가 나와. 지금 이제 프랑스는 피파가 지랄하고 그 지랄해도 딱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프랑스 축구협회 조지고 개입해서 막 다 갈아엎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커뮤에서 찌라시로 돌고 있어요.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개소리입니다 그거. 내가 커뮤 하지 말랬잖아 얘들아. 거기에 뭘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겠어요. 지금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때 16강 갔죠, 그렇죠? 이번처럼 48강이 아니고 이때는 32강이었어요 조별리그 꼴찌를 합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와요. 프랑스가 이때 개판이었어. 진짜 프랑스 내부에서도 진짜 우리나라 축구팬들처럼 막 호박력 던지고 남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돌아오냐, 그냥 비행기 타고 오지 말고 수영해서 와라, 그럼 난리도 아니었어. 희망봉에서 막 남아공에서. 그래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프랑스 국회 정치인들도 또 우리나라처럼 불러요. 프랑스 정치인들 똑같은 짓거리야. 막 국회에 불러 막 프랑스 축구협회 회장을 부르고 막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막 개지랄하고 막 개거품 물고 이제 막 이거를 보고 이제 저런 걸 해가지고 프랑스 국회와 정부가 개입을 해서 프랑스 축구협회를 개혁을 한 것이다. 근데 피파가 프랑스 니네 계속 개입할 거야? 그런데 프랑스가 조까 우리는 계속 개입해. 우리는 끝까지 개혁해내겠어. 그래서 피파가 깨갱하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프랑스 축구협회가 개혁이 됐다. 이런 지금 찌라시가 도는 건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일단 프랑스 대표팀이 조별리그 꼴찌를 했어요. 남아공 월드컵에서. 그죠? 그리고 돌아왔어. 정치인들이 개지랄합니다. 자, 프랑스 축협 사람들 불러가지고 개거품 물고 난리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만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프랑스 정부랑 국회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그리고 프랑스 축구협회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프랑스 축구협회 회장이 자체적으로 자진사임합니다. 자진해서 사퇴해요. 그리고 프랑스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이번에 2010년 월드컵 개 죽 쐈으니까 다음 월드컵 잘 준비하자. 그래서 그냥 잘 된 거야. 그냥 이거야. 프랑스 축구협회가 그냥 알아서 잘 했어요.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피파가 지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징계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프랑스 정부 국회가 뭘 했다? 이거 피파가 분명히 징계했을 겁니다. 몰라요 이거는. 피파가 징계를 안 한 이유를 막 피파가 쫄아서 안 했다. 어디서 도대체 그런 정보가 있는 거야 도대체. 커뮤 하지 말랬잖아 얘들아 내가. 뭐 간접적으로 뭐 조금 뭐 푸시를 한 건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프랑스 축구협회 내부에 들어가서 야 얘 쳐내, 얘 사퇴시켜, 얘 없애, 얘 제거해, 얘는 새로 뽑고 이런 걸 했다? 피파 징계감입니다 그거.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요걸 아셔야 된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얘기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특검을 너무 좋아해 지금. 어제 뭐만 하면 특검. 만약에 특검 국회가 하잖아요. 피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 특검하면 월드컵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월드컵.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개지랄은 하는데 얘네들 지금 함부로 뭘 못해 지금.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조심스러운 게 있다. 물론 몇몇 축구 팬분들은 모험을 한번 해야 된다. 다음 월드컵 못 나가더라도 한번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단돌이 해야 된다. 완전히 개박살 내야 된다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단순화하니까 문제인데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국민 여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치적이라는 얘기가 실제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 전반에 걸친 그 여론의 합의를 거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단순하게 내가 오라, 나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다음 월드컵을 포기하고 이번 기회에 단돌이 하고 개혁을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 그리고 이 대한축구협회 안에는 정몽규 회장의 인맥만 바글바글하다. 그래서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정몽규가 계속 당선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근데 약간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아닙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대한축구협회는 사단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사단법인 많아요. 사단법인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예컨대 지금 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있죠. 여기도 사단법인이야. 여기도 뭔가 느낌 오지 않으세요? 사단법인은 이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처음에 이 사단법인들은 만들 때부터 특정 카테고리 집단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약사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와 관련된 국민들을 위해서 라는 명분하에 이익 집단화되는 게 있어요. 이 사단법인들이 이익 집단화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약사 때려쳤어. 근데도 약사회 회원이야. 내가 의사, 전직 의사야. 근데도 의사협회 회원이에요. 이런 거야. 자,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의 축구인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전직 감독, 전직 선수, 현직 감독, 현직 선수, 현직 심판, 전직 심판, 현재 프로축구팀 관계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막 축구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원수가, 대한축구협회 회원수가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대략 15만에서 20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15만에서 20만이 전부 다 정몽주 회장의 인맥이다? 글쎄요. 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될까? 근데 고위직들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몽주 회장과 가깝거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원래 의혹인데요, 추정이고. 이제 여기는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 전체, 대한축구협회의 회원인 전체를 보면은 정몽주 회장의 편이 얼마나 있을까? 정몽주 회장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한축구협회 이사예요, 이사. 많죠?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맨 왼쪽 위에 지금 정몽주 회장이 계시고, 그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각종 이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축구협회 이사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이렇게 많아야 돼요, 이사가. 그죠? 이 이사들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사회가 있어요. 이제 이 이사회가 핵심입니다. 이사회에서 이제 올해 축구협회 사업 계획, 내년의 계획, 예산을 이제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규정을 수정하고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다 이제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정몽규 회장 옆에 보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이사회 옆에 아까 말한 그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가 열리는 건데요. 이 이사회 아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근래 많이 들어본 전력강화위원회, 기술발전위원회, 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소통위원회, 국제위원회 등등등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회장 옆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지금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이사회 말고 회장의 바로 아래에 전무이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무이사 아래에 또 이게 있습니다. 대회운영본부, 기술본부, 경영본부. 조직이 좀 많죠? 다 필요합니다. 뭐 유스 축구팀, 성인 축구팀, 여자 축구팀, 생활 축구팀 다 각각 있어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뭔 놈의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축구협회가 조직도가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단법인이라 그래.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간다요가 농민이야. 내가 농업에 종사해. 밭농사를 지어요. 예를 들어 대한농민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여러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농민들이면 누구든 회원이 돼가지고 이제 회원이 졸라 많아 막. 근데 이런 사단법인이 막 월급을 다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조직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근, 그러니까 항상 상임직으로서 출퇴근을 계속해서 이제 축구협회로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월급 받는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축구인이야. 근데 축구협회에서 이런 감투 하나 받으면 좋잖아. 그리고 내가 심판이야, 예를 들어. 아니 대회위원회만 있어? 심판위원회는 왜 없어, 이 양반들아? 나 심판들인데. 우리 심판들도 지금 여기에 가입했는데 왜 없어? 그러면서 하나 만들어지고, 이제 소통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소통위원회 월급 안 드리는데 괜찮으세요? 이거 가끔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만 그 회의 수당만 나오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도 만들자. 그러고서 우리 또 감독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계백 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위원장 딱 감투 드릴 때 한번 앉아 계시는 거 어떠세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컨셉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특정 목적, 특정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본 컨셉이 이거예요. 내가 농민이다. 그럼 농민들 다 같이 이제 농민 집단들이 특정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모이자. 일단 그 모이자가 사단법인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많다. 전부 다 정몽규의 인맥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몽규의 사람이 100% 맞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냥 대한축구협회라는 곳의 실질적인 엄청난 권력은
회장이 갖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인맥이 맞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이 회장이 너무 과도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정몽규라는 이 회장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축구협회 안에서.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 한 15만에서 20만 명의 회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정몽규 회장이 저 15만에서 20만 사이의 사람들의 투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선거인단을 지그들 멋대로 정해놓습니다. 이거를 축 잘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축구를 잘 모르던 분들은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한다고? 이러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 선거 얘기를 들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선거인단 그리고 특정 축구협회의 중앙에 있는 몇몇에 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저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선거인단을 초이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선거인단을 중앙 대한축구협회에서만 뽑으면 이제 정몽규 회장이 너무 이제 막 쥐락펴락 할 거니까 다양한 곳에서 뽑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막말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회장이 지방에 있는 협회와 대의원들한테 미리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에 누구 뽑을지 알지 이 짓을 해놓고서 이 다양한 곳에서 선거인단 뽑았으면 이제 투표 고고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 양반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곳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누가 뽑냐? 회장이 그냥 똑똑똑똑 뽑냐? 그건 아니에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선거운영위원회라는 걸 잠깐 만듭니다. 선거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요 근래 이제 뭐 한 달 뒤쯤에 선거가 있다. 한 두 달 뒤쯤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선거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축구협회에서. 그리고 이 선거운영위원회 안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의하에 회의하에 선거인단을 누구로 뽑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선거운영위원회도 결국에 축협 사람들 아니냐 축구협회. 그건 아닙니다. 오 이거 대박이에요. 생각보다 민주적이야. 3분의 2는 외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자, 근데 이 외부 인원을 누가 초이스하냐? 축구협회 회장과 축구협회 이사진들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말만 외부인 거예요. 말장난이야. 말을 외부 인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걸 초이스하는 사람이 후보자야. 정몽규 회장이 지금 작년에 축구협회 또다시 후보로 나가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현직 회장 겸 후보였잖아요. 동시에. 선거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걸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와 이사진들이 같이 정한다. 그럼 이건 누가 신뢰합니까? 정몽규 회장이 혼자 뽑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이사진들이 다 같이 함께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 축구협회 이사진은 회장이 또 뽑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리고 난 보면서 이란의 정치구조 보는 줄 알았어. 이란. 신정체제 이란의 정치구조 있거든요. 호메이니 하메네이 같은 그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 최고 지도자가 만든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대통령 후보를 필터링하고 이런 거 있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난 들더라고 이거 보면서. 결국에 이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25년도에. 선거인단 유효 투표수 182표였습니다. 그중에 156표를 정몽규 회장이 받아요. 압도적으로 받아. 이때 신문선 그 해설위원께서도 나가셨었고 허정무 전 감독께서도 나가셨었죠. 그 회장 후보로 압도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받아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저거 축구협회 회장, 축구 국가대표를 총괄하는 운영하는 주체인데 저기에 회장은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투표로. 왜 선거인단이 뽑느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다 뽑게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축구협회의 회원, 축구협회 회원들이 뽑으면 돼. 내가 볼 때. 그리고 사단 법인인데 저걸 어떻게 또 국민들이 뽑냐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사실 그냥 이 축구협회 전체 회원들이 직접 선거하는 거를 하기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 회원들 전체가 직접 투표한다. 직선제 요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만약에 모든 축구협회 회원들이 투표하잖아요. 그럼 정몽규 회장 같은 사람 당선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축구협회가 선거인단이 아닌 회원들 전체가 직접 투표하는 거로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기들도. 근데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왜 돌려먹으면서 돌아가면서 해먹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추정하는 네티즌들도 있죠. 간다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야. 그럼 이제 방법이 없네요. 그죠?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지 않은 피파가 지랄하고 직선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직선제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얘네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자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작가진들과 간다요가 진짜 죽어라 조사를 했는데 요 며칠 내내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가 바꾸면 됩니다. 대한체육회가요, 만약에 정관을 바꾸면 정관이 뭐예요? 법인의 정관, 법인의 헌법이야. 법인들의 규정, 법인들의 룰이에요.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대한체육회가 바꾸면 알아보니까요, 축구협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65조 1항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수정되며 대한축구협회도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알았어, 이거를. 와,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구나. 지금 대한체육회의 회장도 선거인단으로 뽑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누구시냐? 옛날에 이제 탁구 선수였던 국가대표 유승민 회장이신데, 이분이 지금 직선제를 추진하세요. 본인이 회장인데도.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나 인간 유승민 직선제를 이제 추진하겠다 계속해서 좀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대한체육회 회원 1인 1투표로 가자. 요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대한체육회 회원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체육회 회원들 중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도 있고요. 대한야구협회도 있고요. 대한배구협회도 있고 대한농구협회도 있고 여러 스포츠 분야별 협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근데 그들은 니네가 바꾸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니까 바꾸지 마예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관이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한다. 이게 축구협회뿐만이 아니에요. 대한체육회가 바꾸면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그 다른 스포츠 종목 협회들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싫은 거야, 지금. 이거를 보고 지금 처음에는 대한체육회가 바꾸면은 바뀌니까 이거 참 좋겠다 했는데, 기대를 했어, 간다 해도 마음이 잠시 좋았는데 또 안 좋더라고요.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체육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축구협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육회 전반에 걸친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축구협회만 골라가지고 지금 개혁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야,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아주 그 구조적으로도 복잡하고 지금 이런 문제다.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지금 다른 스포츠 종목들의 협회 안에서도, 야, 내가 지금까지 선배로서 몇십 년 동안 니네들 위해서 밀어주고 니네들 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정도 뭐 요 자리 하나 이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몇 억 연봉 이거 정도도 못 받아? 이제 내가 지금 스포츠 여기서 감독도 안 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잠깐 앉아가지고 몇 억 좀 받고서 이제 몇 년 하다가 내려오고 다음 자리 니네 주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뭐라고 해? 니네 서운하게? 형이랑 술 한잔하고 풀어. 그런 게 지금 수많은 체육계에서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너무나 안타깝다. 이걸 지금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가 인간 간다여도 떠오르지 않더라. 결론이 뭐냐, 지금 이임생, 홍명보, 정몽규 욕해봤자 지금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대한체육회가 만약에 정관을 수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야, 피파가 그랬어, 독립적으로 하래. 니네가 바꿨다고 우리도 바꿔라? 예전에는 우리도 그걸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피파가 하지 말래. 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그 지랄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서, 자, CAS라고 해서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란 데가 있어요. 이게 원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밑에 있다가 갈라져 나온 건데, 94년도에 여기가 이제 올림픽 관련된 수많은 그 스포츠 관련된 갈등, 분쟁 이런 걸 이제 중재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특정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개혁을 안 해. 개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줘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 정부가 대한축구협회에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는데 피파가 한국 니네 다음 월드컵 진출을 못함, 니네 징계임, 이랬어. 이랬을 때 CAS에도 가는 거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도박이야,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개혁을 추진했고 바꾸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피파가 이제 징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AS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야, 근데 뭐 얘네가 비리가 있고 좀 고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맞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피파가 얘기하는 대로 독립성이 훼손된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월드컵 안 나가는 게 맞아.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물론 모르지. 가봐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 건데? 모르잖아요, 그거를.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물론
물론 간다요는 저런 도박도 하면서라도 대한축구협회를 조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은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월드컵을 안 나가는 거는 좀 그건 아니지. 축자라리라고 축구팬이라면서 월드컵도 못 나가게 하면서 지랄을 떨었네. 월드컵을 왜 못 나가게 해? 왜 못 나가게? 월드컵은 나가야지. 그래도 이런 국민들도 전락에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대전제에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지. 축구 선수들도 커리어가 이제 거기서 꼬이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띄엄띄엄 지금 얘기를 하면 띄엄띄엄. 만약에 대한축구협회의 내부에 범죄가 있으면은 조질 수 있게 되어 있다. 피파도 뭐라고 못한다. 맞아요. 대한축구협회 내부에 만약에 범죄가 혐의가 분명하게 있으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법부나 어떤 그 치안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입을 해서 몇몇 위원회에서 몇몇 위원장이 이제 비리를 저질렀대요. 조졌어 몇 명. 그렇다고 물갈이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지. 내부에 범죄가 있으니까 정부가 조질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부에 범죄가 있으니까 제3자 국회가 조질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찰이 실제 대한민국 법상 범죄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지겠다. 그럼 경찰력과 검찰 법원에 의해서 사법부의 시스템화에 이제 그냥 되는 거지. 개입을 해서 얘네를 개혁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범죄가 있으니까 얘네는 우리가 다 개혁할게 이게 아니라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 법적으로 실제로. 근데 저 안에 있는 100%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 것도 아닐 텐데 어차피 자꾸 띄엄띄엄 말들이 찌라시가 나오니까 지금 사람들도 복잡해. 커뮤 보지 마세요. 커뮤로 정보 얻으면 안 돼. 절대로. 간다요도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굉장히 많은 축구인들, 굉장히 많은 축구 팬분들이 나는 축구가 좋고 한국 축구가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복잡한 것까지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켜야 될 것들도 많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간다요가 오늘 굉장히 깝깝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솔직히 약간 요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축구협회의 고위급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축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자기 돈도 중요하겠죠. 자기 마누라 처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본이 쌓이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명예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기도 원하고 그러면 인간이 자꾸 인간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면 안 돼요. 믿을 사람 없어서 정치인을 신뢰하냐고 간다요가 10년 동안 얘기해 왔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원하고 이러는 건 아주 흔한 욕구 아닙니까? 그쵸? 이 사람들도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연봉 잡고 삭감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그럼 국회의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신 있고 신념 있는 사람만 월급 삭감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 욕 조금만 먹으면 나 씨발 그냥 국가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는데도 졸라 열심히 하는데도 개돼지 새끼 존나 지랄하는 개 같은 거 때려쳐야지 대번에 그냥 때려칠걸요 국회의원?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 많이 헤쳐먹고 있다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용해야지 그걸 이용해야 돼요. 지금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정부 보조금 없이도 돈이 많아요. 얘네가 물론 잉글랜드 축구협회도 축구시설 기본 인프라 이런 거에는 영국 정부가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잉글랜드 축구협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 팬들이 정말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되고 축구를 잘하는 걸 보여주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만 자기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존속할 수 있고 계속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기들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일이지 얘네가 애초에 그런 게 없었어야 됐다라는 식으로 가면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축구 팬분들이 사실 다른 나라 뭐 잉글랜드랑 비교하면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직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거는 현실적으로도 있기는 있죠. 어찌되었든 오늘 정리를 하면 뭐예요 지금. 대한체육회가 바꾸면 축구협회도 바꿀 수 있다. 정관이 바뀌면 바뀐다. 근데 축구협회가 피파를 거들먹거리면서 독립성 훼손했땡 어쩔 거야 하면 이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다.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간다요의 결론은 뭐냐면 생각보다 해결하는 게 어렵겠다. 다음 월드컵 안 나갈 각오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닌 이상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정말 월드컵을 안 나갈 각오까지 해야 할 정도의 정말 그 정도는 돼야만 이제 축구협회의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뭐예요? 오늘 영상 오늘 라이브는 스트리머분들 BJ분들 유튜버분들 누구든 써라. 저작권 상관없이 써라. 쓰셔라. 축자랄 분들은 대부분 아시고 계셨을
있을 내용일지 몰라도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아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 추갈머시였던 간다요가 이번 한국 축구의 문제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축자를 내려고 노력 중인데요.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의 염원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현실을 알고 대안도 제시해야 돼요. 현실을 잘 모르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은 헛소리입니다. 그건 현실부터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인생 동반 저키 강그 반니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자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단원엔 갱다 최영희 수리성 크로스컷 시우필 DJ 도톤 한명쾌 도도덕 대한민국 산거 알려주는 채널 뿡뿡 윤짱 몰트바 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4049회 전용당 프리플라이 K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